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이제 발해 다뤄보도록 할게. 발해는 크게 발해가 우리 역사로 볼 수 있는가 아닌가 그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 발해의 정치사가 되겠지. 발해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해 우리 역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 자, 먼저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볼 수 있는가. 우리라고 한다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문화, 바로 부여에서부터 고구려로, 고구려에서부터 발해로, 발해에서부터 고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어. 문화, 역사 인식이. 자, 그래서 우리 역사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발해가 고구려와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조영, 고구려 출신이었고 발해 세운 사람이, 지배층들이 대부분 고시 대시였는데 그들 또한 고구려 출신이었다는 거야. 지방관은 대부분 고구려인들이었는데 암말갈사라는 표현, 말갈을 지배했다는 그 내용 또한 결국에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반면 피지배 세력들은 말갈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말갈인이 토착 세력, 지방의 토착 세력과 촌장을 담당했다는 건데, 당시 촌장은 수령이라고도 불렸는데, 촌장 수령에 대한, 토착 세력에 대한, 피지배 세력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서 발해가 우리 역사를 볼 수 있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되겠지. 말갈의 역사니까 말갈은 우리 민족이라 볼 수 없는 것이야. 일본에 외교 문서를 많이 보냈는데 무왕은 부여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고, 문왕은 아예 고려 국왕 대흠무라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고려를 말하는 것이었지. 문화유사성, 이거 캐릭으로 한번 우리 확인했잖아. 정규 수업 때 어떻게 캐릭으로 연결했어? 자, 여기 문화는 라이프라 볼 수 있겠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 삶과 관련된 것, 바로 고구려와 관련성이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사람이 살았을 때 종교 있잖아. 종교, 불교였지. 그리고 남방, 추우니까 남방이 필요하지. 온돌. 그리고 다양한 무늬, 특히 불교와 관련된 무늬가 연꽃무늬잖아. 그리고 죽은 뒤에 무덤, 구시돌방 무덤. 자, 살았을 때, 죽었을 때, 삶과 죽음과 관련된 건 다 발해가 고구려와 관련성으로 연결할 수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발해가 우리 역사인 근거들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 역사라 볼 수 없는 근거들, 즉 중국 영향을 받은 것인데, 특히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것들은 바로 우리 역사를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 그냥 발해가 당나라의 교류를 통하여서 선진 문물을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캐릭을 연구했어? 자, 이런 내용들은 다 플랜을 짜서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선진 문물이라 볼 수 있겠어. 수도를 만들 때 계획 세워서 만드는 거지.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던 상경용천부, 벽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생각할까? 그리고 벽돌은 무조건 메디 인 차이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중앙정치제도 삼성육부, 자, 이것도 계획해서 정치제도 모방해야겠지. 자, 그래서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것들은 다 계획한 것들. 주자감은 교육기관인데 이것도 계획해서 만들었다. 벽돌탑, 영광탑도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자, 수고했고, 그리고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던 사서들, 발해를 우리 역사로 봤던 사서 제왕운기가 최초로 우리 역사로 봤던 고려 말대의 책이었고, 조선후기 때에는 유득공, 발해고란 책이 아주 유명한데, 발해고는 통일신라와 발해 다 우리 역사로 봤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를 우리 역사로 봤기 때문에 바로 남북국이라는 칭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이종희의 동사, 정약용의 아방강이었고, 한치훈의 해동 역사 등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봤던 조선 후기의 사서가 되겠다. 허나 삼공유사는 우리 역사로 보지 않았고, 동사 강목도 바로 정통의 역사를 통일신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역사로 발해를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참고해서 알아두도록 하자. 자, 이렇게 살펴봤고, 자, 본격적으로 왕조사를 살펴볼 텐데, 자, 이진충의 난, 그리고 천문령 전투, 발해 세우는 과정에서의 전투였는데, 특히 천문전투에서 승리함에 따라 대조영이 동모산에다가 발해를 세울 수 있었고, 처음에 이름은 진이었는데 이름을 발해로 바꿨다라는 거야. 발해 군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이지.
자, 그리고 이제 무왕이 되는데 무왕은 8세기 초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8세기 초반 무왕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자, 이름은 대무의 연호는 인안이었어. 인안 연호. 자, 당나라가 흑수 말갈 세력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흑수 도독부를 설치했고 대문예는 당시 자, 흑수 세력들을 확인해 보러 가는 과정에서 당나라에 망명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 이 대문예가 바로 이 대무예의 동생이었지. 자, 발해는 선택을 했지. 당에 대한 대응, 바로 공격을 선택한 거야. 장문일 장군이 산둥반도를 공격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당시 당과 통일신라가 동맹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덕왕도 발해를 공격했던 사례, 우리 기억나나? 성덕왕, 성공한 덕후, 돈이 많으니 발해 공격도 가능했다. 이렇게 기억할까? 8세기 초반의 모습이었고, 발해는 고립될 수 없잖아. 그래서 외와 돌궐을 바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북만주 일대부터 먼저 차지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제 8세기 후반의 모습을 볼 텐데 먼저 당나라 내에서 안사의 난이 일어났었고 이 난이 규모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안사의 난 계기로 이 난이 내륙까지 확대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발해는 상경으로 천도한 상황이었고 당은 안사의 난을 좀 진압하는데 발해의 도움을 받고자 했고 그래서 발해를 발해 국왕으로 인정해줬다는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왕을 살펴볼 텐데 자 문왕은 8세기 후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이때 8세기 후반 문왕 때 자 이름은 대흠무 연호는 대흥 연호를 썼는데 당과의 교류 신라와의 교류 자 당나라가 발해의 왕을 발해 국왕으로 인정했던 만큼 우리도 당나라를 적대할 필요는 없지. 당나라의 친선관계, 삼성육부 같은 정치제도, 상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 그리고 주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 다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겠고 또 신라와의 교류했던 신라도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왕은 딸들을 먼저 잃었지. 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딸에 대한 무덤을 만들어줬는데 자, 정혜 공주 둘째 딸이었고 정효 공주 넷째 딸이었고 근데 정효 공주 묘에 보면 그 묘지에 불로장생 황상이라는 말이 있었어. 불로장생은 도교와 관련된 성격을 띠고 있긴 한데 특히 여기서 황상이라는 말은 당시 효의황후 묘에서 바로 황상이라는 말과 함께 바로 발해인들이 천손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바로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 보는 거지. 외부에서는 발해를 왕으로 봤지만 내부에서는 황제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야. 또 효의왕후 묘 안에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걸로 추정되는 조우관이 발견되기도 했었고 자 근데 이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기보다는 바로 발해가 천손 외양 내재 사상이 있다는 그런 사례로 이해하면 되겠어. 자 그리고 발해에 특히 이제 수도 천도 과정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상경, 동경 천도했던 게 바로 문왕이었는데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문왕이 천도했었고 문왕 다음에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옮긴 상태에서 성왕 다음이 선왕이 되는데 이때의 수도가 상경이었다. 선왕은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 때 수도는 상경이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문왕을 살펴봤고 자 그런데 이제 9세기 이제 선왕도 볼 텐데 전설의 암기법 우리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 8초, 8후, 9초, 무, 문, 선. 인대가 건강하다. 인대가 건강하다. 8초, 8후, 9초, 무, 문, 선. 인대가 건강하다. 인대가 건강하다. 암기하는 게 좋겠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면 자,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했는데 8세기 후반에 문왕의 상황을 제시하고 당시에 통일신라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지. 독서 삼품과 실시 이걸 연결하는 문제여서 상당히 난도 있는 문제였었던 것 기억해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9세기 초반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9세기 초반 바로 선왕 때였어. 선왕은 대조영 직계 자손은 아니고 대하발의 후손이었지만 전성기를 구가했던 대인수 건흥연호 썼었지. 말가를 다 복속했고 요동지방을 다 차지하면서
그 지역까지 다 우리 영토가 됐으니 지방제도 정비, 오경 15부 62주 정비도 가능했던 것. 신라 국경도 접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도 바로 선왕을 해동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야. 전성기지. 자, 그런데 발해는 거란의 이제 침입과 내분으로 멸망하는 과정인데 이때 마지막 왕이 대인선 애왕으로 볼 수 있겠다. 자, 대광현은 발해의 왕자로서 고려에 투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발해인들이 고려로도 많이 이동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발해는 자, 신라와의 선의의 경쟁을 많이 펼쳤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쟁장 사건. 바로 이 신하들, 사신들이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었고 등재서열 사건. 이게 아주 시험지 좀 많이 나오는데 당나라 외국인 대상의 시험 빈공과에 서로 수석을 놓고서 다툼했던 사건이었지. 발해의 오소도가 한번 수석한 적이 있었고 나중에는 신라의 최연희가 수석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 오소도가 자기 아들 오광찬을 수석으로 올리기 위한 자 그런 과정에서 등재서열 사건이 있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발해가 점점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해 봤고 바로 선왕 때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10세기 초반에 쭉 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10세기 초반에 멸망했다라는 것. 누구한테? 거란한테. 자, 그러면 발해 유민들을 포용했던 고려는 거란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겠지? 그건 고려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